너는 몇 페이지죠? 104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요거죠. 토지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토지이동이 뭐예요? 복습하자면 토지이동. 요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른 이자죠. 그럼 토지이동의 개념은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뭐라고 해놨어요? 토지의 표시를 뭐예요?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이벤트한 코스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숙지해 놔야 돼요.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어요? 소재, 요거죠.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그 다음에 좌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는 거?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는 것? 말소하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토지이동의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분할을 갖다 붙여보죠. 분할은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맞아요. 또 아니라는 사람 또 있네요. 자, 분할은 토지이동이죠. 예,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이렇게 나눴죠. 이게 뭐예요? 분할이죠.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달라졌죠.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이동. 하나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합병은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합병은 이동이죠. 또 합병 자꾸 저희가 갖다 붙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이렇게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럼 합병은 무슨 이동? 토지이동. 자, 그러면 두 개 더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이동이죠. 요 지목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지목. 그쵸? 그러면 지목 변경은 무슨 이동 사유가 된다?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자, 소유자 변경은 어때요?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소유자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에 참 강의 듣는 사람은 토지이동의 개념 정확하게 이걸 숙지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의 표시. 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지적은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래서 진주에 배운 게 토지이동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은 그러면 거기 104페이지 한번 보죠. 자, 104페이지 보니까 거기 제5절 토지 소유자 정리 및 등록사항 정정해서 네모 1번에 뭐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토지 소유자의 뭐가 나와요? 지적 정리 찾았어요? 예. 자,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는 거기 104페이지 좌측 날개 한번 봐봐요. 104페이지. 여기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 뭐예요? 좌측 날개라고 그래요. 여기는 뭐예요? 우측 날개. 그러면 좌측 날개에다 한번 딱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지적 정리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눠봐요. 자,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사실관계 정리, 그러면 지적 소관청 대장,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마무리해봐요. 자, 그러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뭐예요?
또 까먹었죠. 봐봐요. 사실관계가 바로 이거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무슨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 표시가 뭐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첫 강의 들어오는 사람은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이 있죠. 사실관계가 뭐냐?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을 곧 사실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힘쓰느냐? 지적소관청. 요거 뭐예요? 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권리관계 정리는 뭐예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요걸 정점으로 하는 거겠죠. 그럼 자기가 봐봐요. 자, 지번이 바뀌었다. 지번 변경이에요. 그러면 지번 변경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요거 지번이니까 요거 뭐예요? 읽어봐요. 사실이죠. 그러면 지번 변경 사실관계의 정리로서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살펴놔요. 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등기 촉탁이야. 아주 좋아요. 등기 촉탁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이 뭘까요? 등기 촉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죠. 무슨 관계 변동이에요? 사실관계 변동이야.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이 있으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가 뒤에 곤쳐져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선대장 후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 촉탁을 거꾸로 읽어봐요. 또 탁청기등이라고 한다. 촉탁 등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촉탁 등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결론대로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다? 사실관계 변동. 그럼 우리나라 명점은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만약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면 이렇게 소유자는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살펴놔서 여기에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필 통지제도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정리하죠?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등기 후대장. 읽어봐요. 그걸 등기필 통지제도다. 우리말은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등기필 통지제도와 등기촉탁제도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활용을 해 먹어봐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이해를 하셔서. 자, 그러면 저기 봅시다. 어때요? 분할은 어때요? 분할은 사실관계. 그럼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또 분할을 시켜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몇 필지, 두 필지.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면적, 경계, 좌표가 뭐예요? 토지의 표시, 즉 사실관계죠.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곤치게 돼요. 그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몇 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는 쓸 필요 없이. 그러면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왜요? 지목 변경은 지목은 권리의 사실. 그래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잡아놨고, 그럼 요거와 요거의 공통점을 이렇게 묶어봐요. 자, 지적소관청과 등기소, 등기관의 공통점은 뭘까요? 요거는 앞으로 자기가 접근할 때 이렇게 읽어놓으라고. 뭐예요? 직권. 요거 직권이라는 의미를 좀 사이에다 좀 써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정리해주면 무슨 정리가 될까요? 직권 정리.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정정해주면 무슨 정정이 될까요? 직권 정정.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해주면 뭐가 될까요? 직권 등기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과 등기소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직권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이렇게 올려서 직권하고 친하는 단어가 있고 친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는 뭘까요?
요 밑에다 하나 써놔요. 자, 이행관계는 있다면 이때는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권과 의미가 대조되는 의미는 뭐예요? 이해관계인이야. 자, 직권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친한 단어는 뭘까요? 이게 통지야. 그래서 통지. 앞으로 요 지적 정리, 요걸 정리할 때, 요 파트를 읽을 때 지적 정리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체계, 루틴을 마련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지적 정리는 자,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하죠? 지적서관청. 그럼 지적서관청의 의미는 뭐예요? 요 의미는 사실관계의 의미도 있다. 그럼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사실.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럼 저희가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야 돼. 봐봐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올해도 역시 출제됐고 19회 때는 2.5점짜리고 그러면 저희가 요걸 이제 수학 문제 풀듯이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봐봐요. 5의 x예요. x죠. 아주 좋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토지 이동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자. 소유자는 권리 사실. 권리죠. 그러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요?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 지적 정리 파트를 읽을 때 요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적 정리를 할 때 그럼 머릿속에 요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힘써요? 지적서관청 뭐요? 대장. 그러면 요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번 요런 의미를 한번 잡아보죠. A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도 뭐예요? A-A2-가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B가 나오면 뭐예요? B-B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앞에가 뭐예요?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돼. 근데 A가 나왔는데 B-로 나오면 이거는 X 나오다. X.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몇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1차, 2차. 200문제죠. 200문제. 그렇죠? 200문제 중에 150문제가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게 진짜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앞뒤 문맥을 볼 수가 없느냐? 마음이 급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40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으니까 마음이 급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봐봐요.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가? 논리가 안 맞아요. 봐봐요. 준점이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외워서 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점이는 선의치되게 준용한다. OX에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준이라는 것은 우리 법학에서 노라는 뜻이야. 노. 선의치대가 뭐예요? 요거는 점유한다는 소리잖아. 한번 봐봐요. 여기 위에 앞에는 뭐예요? 점이 X죠. 뒤에는 점이 O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논리가 안 맞아. 그럼 결론적으로 준점이는 선의치대에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또 한번 봐봐요. 자꾸 애울려서 풀려고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법이라는 것은 애우면 재미가 없어요. 애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고 외우라고. 한번 봐봐요. 분명히 힌트를 가르쳐 줬다고.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한번 봐봐요. 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건데. 너죠? 읽어봐요. 법률행위 아닌 것이 읽어봐요. 법률행위다. 틀렸다라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외워서 문제 푸는 사람이 있고 준이라는 어떤 의미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그때 X. 그렇죠?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확한 어떤 개념들을 숙지를 못하니까 문제를 못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여기 만약에 문제 이렇게 나왔다. 앞에 사실관계 정리가 나왔는데 뒤에 등기소가 따라붙었다. X예요. X예요. 요거는 무슨 관계? 사실관계. 요거는 그래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 그럼 다시 한번 이 지문에 대해서 그럼 봐봐요.
이것도 이제 요거는 반대죠.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라고. 그럼 여유를 가져요. 하나라도 여유를 알고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읽어봐요. 거기자.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 여기는 사실. 그럼 앞에 권리와 사실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그때 X. 이런 의미를 파악해야 이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복 주머니가 뭐예요? 행복 주머니가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행복 주머니. 첫 번째 뭐예요? 꿈. 그렇죠. 꿈 주머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잘 암기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는 재미 주머니가 있어야 돼.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그래요. 비자금 주머니. 그럼 이제 민법을 배웠으니까 뭐예요? 비자금, 즉 비상금이죠. 비상금 주머니. 자, 봐봐요. 비자금은 어때? 인간의 본성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비자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비자금보다는 뭐예요? 우리 좀 비상금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뭐예요?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서울 강의 듣는 사람은 뭐예요? 비상금도 필요가 없어. 지금 뭐예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으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뭐예요? 재미도 없고 눈이 감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책을 읽어나갈 때 이 관계를 거기 104페이지 좌측 딱 방주에다가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 그럼 나머지 대해서는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자, 105페이지 3번에 뭐가 나오죠? 맨 밑에 3번. 등록사항 정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3번과 관련돼서 그 3번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줄기를 딱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해서 옆에다 2개를 딱 이렇게 나눠봐요. 또. 자, 등록사항 정정도 뭐가 있느냐? 크게 이렇게. 자, 이렇게 적어놔요. 자. 자, 등록사항 정정 옆에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2개로 딱 나눠놔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아야죠. 여기에서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게 뭘까요? 여기 직권정령이에요.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요거는 이제 별표 3개짜리가 되고, 자, 29회 때는 올해죠. 독자적 문제로 출제 안 됐기 때문에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놔야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등록사항 정정은 매년 독자적으로 나와요. 올해도 역시. 그러니까 포인트로 봐서는 별표가 5개짜리가 돼. 그 중에 등록사항 정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라는 거. 직권정정은 몇 개예요? 10개. 이거 한번 읽어봐요.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직권정정은 누가 잘못한 거다?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자기가 사항에 따라서 달라져 하고 읽어나가야 돼요. 어떨 때는 요 지적소관청을 여기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은 어떨 때는 사실의 의미가 있고, 어떨 때는 봐봐요. 요 직권. 여기 이제 머리가 탄력적이어야 돼.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게 비탄력적인 사람, 탄력적이라는 사람은 응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응용력이 없는 사람은 머리가 뭐라 그래?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응용력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읽어봐요. 뭘로? 직권으로. 어떨 때는 뭐예요? 사실. 어떨 때는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지적소관청은. 그러면 지적소관청하고 친구는 누구예요? 바로 통지라는 거야. 친하지 않는 것은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인. 만약에 지문 중에서 직권이 나왔는데 뒤에 이해관계인이 나왔다. X예요, Y예요? X라는 거야. 그런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그러면 봐봐요. 요 직권정정사유가 몇 개예요? 10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직권정정. 누가 잘못한 거다? 지적소환청이 원칙적으로 잘못한 경우에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미등기. 공통점은 권리적 측면이 뭐 등기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된 그러면 권리적 측면의 정정은 두 가지가 있다. 등기된 토지와 뭐요? 미등기된 토지. 그럼 앞으로 요 뒤에 뭔가 또 붙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등록사항 정정은 두 가지 측면의 정정이 있다.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뭐가 있다? 권리적 측면의 정정. 사실적 측면은 소유자 신청. 그럼 선생님, 이 사실이라는 것은 지적소환청이 힘쓰지 않습니까? 그럼 봐봐요. 왜 소유자 신청이 있느냐? 요거는 기동량으로 한번 해봐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이제 몇 필지예요? 두 필지가 되는 거죠. 두 필지. 그럼 여기가 어제 뭐 했었어요? 공법이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재우기 필지라고 하고 여기가 갑성이 필지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 재우기가 넓어요? 갑성이가 넓어요?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봐. 이게 뭐예요? 경계죠. 그러면 여기 봐봐.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질투해서 야, 네 땅이 넓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럼 네 땅이 넓으니까 여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요 경계예요, 뭐예요? 경계죠. 그럼 뭐가 바뀌었죠? 면적. 그럼 경계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해관계인이 있어, 없어? 없기는 뭘 없어요. 제가 뭐예요? 제가 이해관계인이지. 제 땅이 뺏기는데 기분 더럽죠? 제가 이해관계인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지적소환청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무슨 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그때는 읽어봐요. 무슨 정정이죠? 소유자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거만 재우기가 신청하려면 저희 뭐가 필요해? 송이서, 즉 승낙서가 필요하죠. 승낙서 써져 안 써져? 안 써져. 그럼 네가 가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와. 그럼 면적과 경계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재우기가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갑상의 승낙서와 그 다음에 아니면 법원의 확정 판결서가 필요하겠죠. 이때 확정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한번 봐볼래요? 무슨 판결?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여기서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셋 중에. 이행 판결이 아니겠죠. 무슨 판결이? 경계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 무슨 판결이다? 확인 판결이 되겠지. 그러면 15일 때 다음 중 여기에서 확정 판결의 의미가 다른 것을 골라라. 이 말은 그러면 확인 판결이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가죠. 뭐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 경계 확인이잖아. 그러면 확정 판결 중 이때는 무슨 판결서죠? 확인 판결이 되는 거야. 확인 판결. 뭐에 대한 확인 판결이죠? 경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네.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뭐가 있다? 권리적 측면. 그러면 소유자 신청과 무슨 정정? 직권 정정. 몇 개? 10개. 그러면 권리적 측면의 정정은 등기된 토지와 뭐가 있다? 미등기된 토지.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딱 정리해놓고 그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06페이지로 한번 가서 가로 2번을 봐봐요. 가로 2번. 가로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소환청이 직권의 한 정정 찾았어요? 예, 거기가 별표 3개짜리야. 앞으로 거기에서 초토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놓으라고. 지금 직권 정정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비로 두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그러면 이제 108페이지 가보죠. 108페이지 1번 가니까 뭐가 나와요? 지적정리 통지라는 게 나와. 자, 그러면 요 통지에다가 형광펜 다 꺼놔요. 통지. 자, 통지에다. 그러면 통지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통지는 왜 해요? 통지가 뭐예요? 알려주는 거죠. 왜 알려줘요? 통지는 왜 해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써요.
자, 통지라는 것은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해 주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통상 뭘까요? 여기에다 줄 쳐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자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통지 사유가 언제 출제되느냐? 28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됐어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그러면 작년에 무슨 문제가 출제됐는지 이런 걸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소유자 신청을 찾아라. 그러면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을 찾아라 이 말하고 가잖아.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거기 통지 대상 9개가 있는데 따로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 통지라는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통지 자체의 의미를. 그러면 통지는 왜 해주느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 준다. 소유자가 알고 있을 때는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통지 대상은 9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읽어봐요. 직권 누가 했죠? 지적 소관청이.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통지. 그렇죠. 자, 여기 봐봐요. 대의신청. 지난주에 했네요. 대의신청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죠. 그럼 대의신청은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읽어봐요. 통지. 그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뭐예요?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죠. 그럼 소유자가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통지. 그럼 거기 앞에,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가서 지적정리 통지 대상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9번.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결론은. 그러면 1번에 그러면 중심키 잡아요. 1번만 하나 우리 치고 들어가죠. 1번의 중심키는 어디에? 동그라미 1번에서. 직권이잖아, 직권. 자, 직권이니까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쵸? 그러니까 무슨 사유가 되죠? 통지 사유가 되죠. 자, 그러면 저기 7번을 한번 가보죠. 7번, 동그라미 7번의 포인트는 어딜까요? 도시개발 사업이잖아, 사업.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통지. 그쵸? 그럼 동그라미 8번의 포인트는 어딜까요? 대위, 그렇죠. 대위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소유자가 모르는 거야. 소유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뭐가 대상이다? 통지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28회 우리가 출제됐으니까 뭐예요? 29회 때는 지문으로 하나 출제됐고요. 그러면 이제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 가로 2번에 무슨 시기가 나오죠? 통지 시기. 그 앞에다 별표 새겨놓고. 자, 통지 시기가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안 돼서 그거는 벌써 외울 필요는 없고, 통지 시기는 거기 동그라미 1번을 가봐요. 며칠이 있죠? 15일하고 그 다음에 7일. 그렇죠? 자,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는 며칠이다? 15일이고,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15일이고, 불필요한 경우는 며칠이에요? 7일.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여기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암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한번 가봐요. 오른쪽 무슨 촉탁이 있어요?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 자, 여기 이제 등기 촉탁. 그러면 이제 원리는 뭘까요? 자, 써요. 조금 전에 배웠는데 또 까먹었어요.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자,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은 항상 무슨 관계 변동이 있을 때? 사실관계 변동이 있을 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우리 작년 28회 때 2.5점짜리예요. 자, 무슨 등록이 있는가요? 신규 등록.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 등기 촉탁사에서 뭐 된다? 제외. 이게 바로 28회 때 2.5점짜리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그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그러면 전기 촉탁이라 나와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중심키 한번 잡아봐봐요. 중심키가 두 군데를 한번 잡아봐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토지의 표시사항이네. 토지의 표시사항. 거기에다 행강편 딱 꺼놓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그 뭐요?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무슨 척탁이다. 등기 척탁이야. 그러면 거기 등기 척탁 사유 몇 개가 나와요? 밑에 6개가 나오죠. 그럼 따로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꼭 기억해 둘 거나 하나 정도.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이동 정리를 한 경우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라는 거. 거기에다 형광펜 딱 넣고 28회 때 2.5점짜리니까 30회 때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지금 적어준 게 공식이야. 문제 책을 읽어 나가는 거. 자, 통지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대상이다.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이거는 수학 공식처럼 이걸 해와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외우느냐 봐봐요. 그러니까 이해 부분과 암기 부분을 연결을 못해요. 봐봐요.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암기할 거는 암기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등기 촉탁은 뭘 암기하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사실관계 변동.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면 당연히 등기 촉탁 사유를 외울 필요가 없죠. 근데 자꾸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봐봐요. 등기 촉탁 사유를 외울 생각을 하지 등기 촉탁의 원리를 외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등기 촉탁 그러면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럼 등기 촉탁 사유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야. 6개를 뭐하러 외웁니까?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기니까 3번의 등기 촉탁의 절차 중에 특히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3번을 알아줘야 돼요. 자, 지적사항처럼 등기 촉탁은 같이 읽어보자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찾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국가. 그러면 이런 조문은 왜 두느냐? 자, 그러면 그 앞에다 3번 앞에다 요 앞에다 요 있죠? 요 방주 있죠? 왜 이런 근거를 둘까요? 왜 이런 조문을 둘까요? 자, 그 앞에다 써놔요. 요 앞에다가. 요 3번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면세 근거야. 이런 조문을 두면서 국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봐요. 면세가 뭐예요?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조문이 있음으로써 국가는 세금을 안 내도 돼. 등기 촉탁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문은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겠네. 첫 번째 잘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어때? X. 누구를 위해서? 국가. 그러면 이 조문은 뭐에 근거가 된다? 면세 근거라는 거야.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내용보다는 이렇게 줄기를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줄기. 자, 그러면 이렇게 지어서 그럼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등기 촉탁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이렇게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통지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고 소유자가 아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자, 등록상 정정에는 크게 무슨 측면의 정정이 있다?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정정이죠? 직권 정정이야. 자, 그러면 저 봐봐요. 이제 등록상 정정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자, 머리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분명히 자, 등록상 정정사에는 설명이 없어요. 봐봐요. 등록상 정정은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이제 써먹지를 못해. 등록상 정정 사이에는 제한이 없다. OX.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야. 그럼 봐봐요. 자, 등록상 정은 읽어봐요. 무슨 측면? 사실적 측면의 정정도 있고 읽어봐요. 권리적 측면.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읽어봐요. 사실 권리 다 포함되니까 읽어봐요.
제한이 없다. 맞는 문장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라는 것은 이 말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정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외워놓고 이렇게 머릿속에 탄력적으로 못 넣으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러면 오늘은 꼭 잡을 거는 자, 등록상 정정은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웃긴 걸 하나 뭐예요? 해서 수업 시간에. 자, 어제 뭐예요? 어제가 공법이죠. 공법 반대말은? 그렇죠. 사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 강의 듣는 사람 공법 반대말은 민법이네요. 미쳐버려요. 민법. 자, 그럼 봐봐요. 공법의 반대말은 그랬더니 민법이래.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엊그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공법과 사법의 관계는 뭐예요? 주체에 따라서요. 주체가 국가니까 공법이고, 주체가 사인이니까 사법이죠. 사법의 대표 선수가 하나 뭐가 있어? 민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의 반대말이 뭐냐 그랬더니 민법. 제가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공법의 반대말은 사법이겠죠. 사법. 그러면 사법 중에 중간 뭐예요? 사법의 대표 선수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민법이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이게 이제 민법이잖아. 민법. 그럼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백성민자죠. 지금 백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민법이 뭐예요? 민법이란 그러면 민법도 모르고 그냥 민법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없나 봐. 궁금한 것도. 그럼 민법이란 뭐야? 사인사인간을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뭐예요? 민법이죠. 사인사인간을 규율하는 게 무슨 관계라고 이걸 배워요? 이게 법률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이미 법률 관계의 개념은 잡았죠. 법률 관계란 읽어봐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게 무슨 관계야? 법률 관계예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에서 서서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한번 우습게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수업 시간에 째려봤는지 아세요? 그 틀린 사람. 공법의 반대말은 뭐냐 그랬더니 민법. 계속 그 사람만 째려봤어요. 자, 공법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법이겠죠.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등록상 정정 사유에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이 말은 자, 등록상 정정은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뭐가 있다?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시죠.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 1번 보니까 한번 봐봐요. 지난번에 한번 풀어보세요. 저 칠판 지어놓고 있을게요. 자, 됐어요. 자, 1번 봅시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환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 토지 이동 줄쳐나 봐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이 말은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토지 이동이 아닌 것 그러면 사실관계를 골라라. 권리관계를 골라라. 이 말이죠. 눈 크게 떠봐요. 정답은 몇 번? 5번. 5번에 뭐가 있는데? 소유자 변경.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도 요령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봐봐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사람하고 역시 다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환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 1번에 신규 등록, 2번에 분할, 3번에 지목 변경, 4번에 등록 전환. 이렇게 있는 사람은 문제 푸는 요령이 없는 거야. 벌써 문제 푸는 탄력적인 사람은 어떻게 풀까요? 토지 이동이 아닌 것.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뭘 반대로 해석하면 권리를 골라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째려봐서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시간 없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핑계라는 거야. 핑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번에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틀린 거. 그럼 신규 등록의 논점은 등기 촉탁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 촉탁이 몇 번에 있는지 빨리 찾아봐요. 몇 번에 있어요?
3번. 그러면 3번에 가니까 등기 촉탁 가야 된다. 어때? X. 등기 촉탁서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핑계야. 그러면 등기권은 신규 등록에서 신규 등록의 논점은 무슨 촉탁서이다? 등기 촉탁서에서 뭐 되는 거다? 제외. 그럼 요거는 28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시간을 낳는 사람들은 어때? 요령이 있다라는 거야. 사실 우리가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은 요령이 없어서 그래.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요령이야, 요령. 자, 뒷장을 한번 쭉 한번 넘겨보시죠.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120페이지로 가보죠. 자, 120페이지 보니까 5장 뭐가 나오죠? 지적 측량이 나와. 지적 측량.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지적 측량 그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제목 바로 옆에다가 4개를 딱 써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첫 번째 지적 측량 제목 바로 옆에다가 거기 있죠. 첫 번째.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의 대상은 13개예요. 13개. 그래서 매년 출제가 돼. 지적 측량 직관적으로 해서. 별표가 5개죠. 자, 지적 측량의 의뢰 절차. 역시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고요. 자, 지적 측량의 적부심사. 지적 기준점 이렇게 나오네. 자, 올해 지적 측량의 적부심사 절차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작년은 초반부, 올해는 초반부터 했죠. 올해 뭐 그나마 다행이네요. 올해 지적 측량 적부심사 절차는 안 나와. 그래서 올해 출제가 되고, 근데 요 2개는 늘 출제가 되니까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지적위원회 쪽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놔야 돼요. 지적위원회 쪽에다. 지적위원회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거고, 올해 이제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암기를 안 시킬 겁니다. 올해 이제 출제가 돼가 버려서. 자, 그러면 무슨 점이 있죠? 지적 기준점. 그러면 요거는 별표 하나가 되고. 그러면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논점은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요 2개는 매년 출제가 돼요. 지적 측량에. 지적 측량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는 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요렇게 이제 논점을 잡았으니까 이제 논점 개념을 하나 또 잡아야죠. 무슨 측량이에요? 지적 측량이네.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요렇게 뭐 요걸 뭐라 그래요? 분할이라고 그러죠. 그럼 읽어봐요. 면적 읽어봐요. 경계, 좌표.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 가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가서 밑줄을 딱 꺼놔요. 좌쪽 딱 되고. 그러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거기에다 두 번째 줄 딱 줄을 꺼놔서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 이게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야. 자, 지적 측량의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잡고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이게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오른쪽 가서 지적 측량의 대상이 나와요. 그러면 2번에 가서 지적 측량의 대상에다가 앞에다가 별표 5개를 딱 켜놓고 가로 열고 몇 개? 13개. 그렇죠. 13개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자 121페이지 좌측 우측 방주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서 요 참고용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요 부분입니다.
자, 지적 측량의 대상과 면적 측정의 대상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요. 약간이.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은 이거는 사실상 측량이야. 실제 측량이에요. 사실상 측량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 동그라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네 가지를 한번 써보죠. 분할. 자,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은 의미가 어떤지, 같은지 다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면적 측정의 대상, 지적 측량의 대상. 이거는 면적 측정의 대상은 실제 측량, 사실상 측량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은지,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자고. 뭐라고 써놨죠? 분할이죠. 분할은 어때요? 면적 측정의 대상도 되고 지적 측량의 대상도 됩니다. 자, 합병은 한번 볼까요? 몇 필지죠? 두 필지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합병은 면적 측정의 대상도 아니고 지적 측량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지적 현황 측량. 여기 뭐가 들어가 있죠? 측량. 그러면 지적 현황은 포인트가 현황입니다. 그러면 현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측량은 안 했다라는 거야. 근데 측량이 들어갔네. 지적 측량의 대상은 돼. 경계 복원 측량도 마찬가지. 자, 지적 면적 측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뭐예요? 지적 측량의 대상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이 이걸 제일 헷갈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은 같다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다르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두 개는 그러면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은 실제적으로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묶어서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검사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사 측량 X라고 써놔요. 그래서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했어요. 그럼 암기할 때 이렇게 읽어봐요. 현경이는 뭐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앞으로 이제 현경 이렇게 외워둬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올해 직간접으로 출제 예상 문제니까 대를 잡아놔야 돼. 다음 중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이뻐는 다 통과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학경이가 아니라 뭐예요? 경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은 같다 다르다? 이제 나머지는 몇 개 이제 눈팅하고 가자고. 자, 봐봐요, 이제. 읽어봐요.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이 돼.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이 되는 거야.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자, 그러면 요 지적 측량의 대상을 13개 들어올 때 포인트를 잡으면서 그럼 봐봐요. 1번에 뭐가 들어갔는지 봐봐요. 복구가 들어갔으니까 복구탕이 되는 거야. 복구 측량이 되겠죠. 그럼 2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신규 등록. 그러니까 신규 등록 측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외울 거고 특히 7번에 대해서는 따로 별표 하나 놓으라고. 7번에 무슨 개발 사업이 들어갔죠? 도시 개발 사업 밑줄 그어놓고 그럼 요거는 무슨 측량이냐? 지적 학정 측량. 요거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면 돼요. 봐봐요. 분할이 들어가서 무슨 측량? 분할 측량. 축적 변경이 들어가서 축적 변경 측량. 합병이 들어가서 합병은 측량하지 않잖아. 그죠? 합병. 그래서 27회 때 잡아봐요. 다음 중 지적 측량의 대상 중 틀린 설명을 골라라. 합병이란 두 필지상을 지적 측량하여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윤곽만.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등고만 지적 정량의 대상 매년 우리가 출제되고, 그럼 요 파트를 외울 때 읽어봐요.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정량의 대상 같다 다르다라는 거 의미를 잡아놓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읽어봐요. 현경이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 얘네들은 그러면 두 개는 봐봐요. 사실상 측량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검사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읽어봐요. 경이야. 그렇게 이제 숙지를 딱 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거기 이제 123페이지 보니까 제2절 뭐가 나와 있죠? 지적 기준점이 나와 있어. 그러면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여기에다 기준 동그라미 있잖아요. 기준. 여기가 중심키야. 기준.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다 기초 청량이라고 딱 써봐요. 기초 청량. 그러면 자, 지적 기준이 들어갔다 무슨 청량? 기초 청량이 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쭉 가요. 쭉 가서 자 우측 방주에 3개를 딱 써봐요. 자꾸 내용 안에 쓰지 말고, 우리 책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책이에요. 어떻게 마음에 드는 거냐? 이쪽 좌측 우측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딱딱 정리정돈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용은 차후의 문제야. 나중에는 막 지금 이제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은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이제 첫 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이쪽으로 내용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자, 지적 삼각점이라고 써봐요. 지적 삼각점. 두 번째, 지적 삼각 보조점. 자, 세 번째, 지적 도건점.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적 기준점 여기 쭉 따라오니까 여기 우측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딱 써봐요. 정리정돈. 안에다 쓰면 나중에 지저분해져. 나중에 매번 기본서를 몇 개월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을 해야 되는데. 자, 썼어요. 그러면 써놓고 봐봐요. 지적 기준점 몇 개가 있다? 3개.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최대한 여기 자 끝에 페이지 끝에 여기 방주라고 그래. 방주 요 여백에다 하도 활용을 해먹으라고. 나중에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두 번째 볼 때 짜증이 난다니까. 이 기본서는 앞으로 몇 번을 봐야 되느냐? 봐봐요. 11월, 12월 뭐예요? 5, 6월 달까지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도 뭐예요? 배워야 된다라는 거야. 정리정돈하는 거 딱 보면 뭐예요? 딱 이 사람 합격 불합격 딱 나와요. 선생님 저는 정리정돈은 잘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암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암기를 안 해서.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그럼 지적 기준점에는 뭐가 있다? 읽어봐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요 옆에다 써놔요. 자,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야. 요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이 돼요. 국가 기준점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에는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어때? X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저기 봐봐요. 지적 기준점 몇 개? 3개. 그럼 무슨 청량이죠? 기초 청량이네. 기초 청량은 몇 개? 3개. 점을 빼봐요. 점을 빼고 청량으로 바꿔봐요.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건 청량. 그럼 다음 중 기초 청량인 것을 골라라. 요걸 3개를 고르라는 거야. 다음 중 세부 청량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무슨 청량을 골라라? 기초 청량을 고르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가로 열고 조그맣게 2km에서 5km. 요거는 1에서 3km. 요거는 50m에서 300m 간격으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보도블록에 전부 못이 박혀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몇 킬로에서? 2km, 5km. 여기는 뭐예요? 1에서 3km. 요거는 몇 m에서? 50에서 300m.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이 많이 바뀔수록 뭐예요? 땅값은 비싸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지적 도건점 몇 m? 50에서 300m. 그럼 지금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지적 도건점이야. 오늘 나갈 때 보도블록 땅 좀 보고 다녀요. 그러면 이거 딱 보면 반가워요. 그러면 여기에 많이 오밀조밀하게 박혀 있으면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야. 그럼 땅값이 비싸면 몇 메타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50m 간격으로 박혀 있다고. 그러면 땅값이 싸면 쌀수록 멀리 박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갈 때 땅 좀 보고 다니세요. 땅 좀. 이렇게 땅 좀 보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 좀 보고 다니면 반가워요. 이렇게 박혀 있어요. 못이. 사이즈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요렇게 박혀서 요렇게 해서 자 거기 남양주시 이렇게 남양주에서 지적 도건점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중간을 해가지고 청량 기계를 올려서 청량 장비를 갖다 대고 청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본선 기준점이죠. 읽어봐요. 지적 기준점이야.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몇 개? 3개. 그러면 봐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그러면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럼 오늘은 지적 기준점 3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두자는 거. 그 내용은 예배로 둬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125페이지 제3절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량의 절차. 그거 제3절 앞에다 별표 5개를 딱 해놓으세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125페이지 거기 좌측 우측 방지로 가봐요. 두 번째 팁이 있어. 자, 팁이 있어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 거기 나와 있죠.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는지 봐봐요. 지적 청량 업자와 누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대한지적공사 전신이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야. 지금 이제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어서.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청량업자와 뭐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그러면 지적청량업자 옆에다 그러면 살을 좀 붙여놔요. 그 옆에다 점점 찍고. 자, 시도지사 등록이라고 써놔요.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옆에는 설립등기라고 써놔요. 설립등기.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청량업자를 뭐라고 그래요?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그러는 거야.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앞으로 책을 읽을 때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뭐예요? 지적청량업자와 누구?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럼 지적청량업자는 시도지사 등록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용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가 거기까지는 시험 범위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청량 수행자는 뭐가 있다?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해? 시도지사 등록.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설립 등기함으로써. 그래서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마세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127페이지 4번에 가니까 4번에 네모 4번이 있어요. 127페이지 네모 4번 찾았어요? 예, 지적청량기관 및 청량검사기관. 그게 이제 별표 앞에다 별표 새겨놓고 한번 여쭤봅시다. 읽어봐요. 숙제. 자, 선생님이 이제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숙제 검사 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죠. 그럼 청량 기간이 길겠어? 검사 기간이 길겠어? 청량 기간이 길겠죠. 그러면 거기 한번 원칙만 5번 달 한번 잡아놓고 가자고. 자, 청량 기간은 며칠로 한다? 5일. 행강 편쳐놓고. 검사 기간은 며칠? 4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이죠? 자, 원칙적으로 5일이죠. 검사 기간은 며칠이에요? 4일. 검사 기간은 4일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뭐니까 청량 기간은 4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5일로 한다. 어때? X. 그러면 청량하는 시간이 길어요? 검사 기간이 길겠어? 숙량이죠. 그러면 검사에서 4자 동그라미 요 4일하고 요렇게 매치시켜 놓고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이다? 원칙적으로 5일. 검사 기간은 며칠?
4일. 저한테 와서 검사 기간이 왜 5일, 4일입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 사실 요 지적 측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니까 요거는 뭐 전부 외워야 돼. 이해도 이해지만은 이해가 뭐 불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근데 계산 문제 딱 이해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거기 3번을 한번 가보죠. 2번하고 3번. 앞으로 2번이 올해 30회 때 출제 예상 문제가 될 거고 3번 거기 가봐요. 맨 밑에 3번 합의 줄 한번 전화봐요. 합의. 자, 그러면 합의에 따로 기간을 정하되 그러면 청량 기간은 몇 분의 3인지 한번 봐봐요. 몇 분의 3이죠? 4분의 3은 무슨 기간이에요?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장 거기 옆에다 예를 한번 들어봐봐요. 자, 그러면 합의를 40일을 했어요. 그럼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자기가 계산 한번 해봐요. 자, 합의를 40일을 했다. 그러면 봐봐요. 몇 분의 3이죠? 4분의 3. 이건 무슨 기간이죠? 청량 기간 며칠? 30일. 10일은 무슨 기간이죠? 검사 기간. 여기에 봐봐요. 27회 때 2.5점짜리야. 합의를 40일 했다.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뭐가 출제됐느냐? 가로넣기가 나왔어요. 봐봐요. 원칙적으로 청량 기간 며칠로 하고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며칠? 4일. 합의할 때 몇 분의 3?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다음 중 청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게 올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량 기간이 길어, 검사 기간이 길어. 청량 기간이 길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지금 벌써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책을 미리미리 읽어 나가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요. 자, 128페이지로 갑니다. 마지막 테마가 나오네요. 무슨 위원회가 나와요? 지적위원회와 지적청량 적부심사가 나오네.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적어봐요. 자,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백지라고 거기 옆에다 지적위원회라고 한번 써봐요. 지적위원회. 그러면 위원회는 첫 번째. 자, 심의 얼결기간이다. 없다고 생각하고 필기해놔요. 자, 상설기간이다. 상설기간이다. 그럼 지적위원회는 심의 얼결기간이면서 상설기간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지적위원회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지적위원회는 무슨 기관이에요? 심의 얼결기관이고 상설기관이다. 지적청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 읽어봐요. 지방지적위원회 뭐예요? 읽어봐요. 지적청량 적부심사예요? 재심사예요? 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 재심사예요. 재심사.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우리가 숙지해 놓고 봐봐요. 시도에 중앙지적위원을 둔다. 어때? X죠. 시도에는 읽어봐요.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18회 때 가장 출제 증거, 시도에 중앙지적위원을 둔다. 이게 뭐에 틀린 지문이고요. 자, 26회 때 2.5점짜리 들어볼래요? 최근에. 자,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읽어봐요.
지방지적위원회. 이게 26회 때 기출문제야. 진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너무 쉬워. 진짜 유아틱한 문제야. 자기가 12문제를 만점 맞고 싶다. 외우면 만점이야. 외우면. 아마 어떤 사람은 외워서 써먹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아마 과목 중에 전 과목 중에 제일 쉬운 게 지적 파트일 거야. 외우기만 하면. 근데 외우지 않으면 빵점이야. 외우면 만점, 안 외우면 빵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지적 파트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워서 써먹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오늘 요번 달 코스에 그러면 요거 정도로 해놔야 돼. 지적위원회는 읽어봐요. 심의하고 의결기간. 무슨 기간? 상설기간. 그럼 지적위원회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읽어봐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자, 이거는 지적청량 적부심사. 얘는 재심사. 시도에 뭘 둬요?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뭘 둔다?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이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서라도 좀 한번 하고 가죠. 자, 1번의 지적위원회 요 종류에서 1번의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거기 심의얼결 줄쳐놓고 따로따로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여기에서 자 중앙지적인 심의얼결상 5개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번 달 코스에 동그라미 3번이죠. 3번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대한 무슨 심사? 재심사. 그죠? 재심사. 그러면 거기 봐봐요. 27회 때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다음 중 지방지적인 심의얼결사항을 골라라. 1번, 2번, 3번, 4번, 5번에다 3번에 재심사에서 제자를 뺐어.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심사는 누구 업무 범위죠? 지방지적위원회. 진짜 문제 졸렬하죠. 문제가 졸렬하죠. 그런 문제를 또 틀리고 오는 사람은 더 졸렬해요. 또. 자, 가로 2번에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인 심의얼결 줄쳐놓고 적부심사야 적부재심사야. 적부심사. 앞에 적부심사 청구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는 이렇게만 체계를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이제 쉬었다 가는데요. 봐봐요. 지적청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그러면 지적청량의 의뢰 절차. 여기에서 기본 포인트가 되는 게 청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 정도.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 요거는 올해 이제 뭐예요? 떨어져서. 자, 29회 때 나와서 이제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하라는 소리 안 할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암기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기준 무슨 청량이죠? 기초청량. 기초청량은 몇 개? 3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요 정도. 그럼 지적위원회는 심의 얼결사항이며 상설기간이며 지방지적인 시도에 뭘 둔다?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요거는 지적청량, 적부심사. 요거는 재심사. 그러니까 요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쉬었다가 등기법 나가야 되는데요. 등기법 프린트 챙겨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나가겠습니다.